저는 웹3의 기반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백신 패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코인이 없었거든. 인터넷을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거기서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어 해요. 어디서 툭 튀어나온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웹3는 제가 되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종교라는 어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으면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으면 내가 이전에 뭔가를 잘못했나? 벌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웹1, 웹2, 웹3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정확한 정의는 없죠. 하지만 웹1과 웹2가 분명히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뀐 거거든요. 인터넷은 읽을 수 있는 거지. 거기 정보가 많아. 인터넷은 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쓸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살 수도 있고 뭘 배울 수도 있지. 인터넷을 한 번 안 사람이 읽기만 하는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웹3도 마찬가지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거기서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어 해요. 이걸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웹1보다 웹2가, 웹2보다 웹3가 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웹1에서 읽을 수 있었고 웹2에서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예전에는 누구랑 수다를 떨고 싶으면 찾아갔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진 거거든요. 웹3는 더 효율적일 테니까 그냥 인간 본능적으로 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웹3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어차피 소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웹3 쪽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 소비를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원숭이 사진 넣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막 트위터 쪽에서 우리는 웹5라고 웹2랑 웹3를 더했다고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받아들였거든요. 트위터에 원숭이 NFT를 올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쓰는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 원숭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트위터도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트위터에서 어차피 1시간을 쓸 텐데 원숭이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놓으면 나는 그 트위터 하는 1시간이 더 즐거운 거예요. 어차피 나는 1시간을 물리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인터넷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패턴이 바뀌어지는 기회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오고 있고 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이러한 가치 있음이 영속적으로 보장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실제로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웹3를 계속 어떻게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차피 쓸 시간을 어떻게 조금 더 가치 있게 쓰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개념이 저는 웹3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웹3에 대한 정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패턴, 행동 패턴이, 사고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럼 블록체인이 어떻게 그런 거를 바꾸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은 신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임과 동시에 기술적으로 서로 굉장히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 열려있는 기술들끼리 서로 연결할 때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멋진 용어로 인터오퍼러블리티 혹은 컴포저빌리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다 열려있는 데이터니까 너 마음대로 조립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웹3는 이 블록체인의 개방성, 그리고 조합성, 그리고 함께 동작하는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조립해서 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웹2와 웹3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과 답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웹1까지 한번 가보면 그 당시에도 웹1에서 웹2 나올 때 과연 웹2가 뭐지?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불과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엄청 큰 컨퍼런스도 열리고
그때는 이제 웹1 했던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웹2가 뭐냐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웹3가 뭐냐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정리된 일반적인 정의는 웹1은 뭐 읽기, 웹2는 읽기 쓰기 그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웹3를 그러한 맥락에서 정리를 해보면 읽고 쓰고 소유하고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어쨌든 내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기본 개념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것은 온전히 내 거.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 글은 사실 페이스북 건데 만약에 웹3로 페이스북이 구현이 됐으면 그 글은 내 거인 거죠.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웹1, 웹2, 웹3는 그 개념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는, 인터넷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패턴이 또 다르다. 인 거고요. 웹1 때는 읽기 전용이었으니까 배우기만 했을 거고 웹2 때는 쓰기도 되니까 내가 읽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웹3는 보고 듣고 사고 배우고 다 한다. 그리고 돈도 보낼 수 있다. 내 예술작품도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3가 블록체인이냐?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웹3의 기반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현재 그 웹3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합성이나 상호 운용성들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시간을 되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중에서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죠. 앞으로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기술들이 저는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앱토스도 블록체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를 띈 DAG라고 하는 대그 기반의 분산 DB인데 결국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멈추지 않는 영속적으로 쓸 수 있는 신뢰 플랫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꼭 블록체인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현재 블록체인이 가장 그러한 특성들을 잘 녹여낸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신뢰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을 바라보면 거기에 가장 쉽게 담을 수 있는 현재 요소가 원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굉장히 포용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잖아요. 뭐든지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이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너무 자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막 그냥 앱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듯이 무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신뢰 플랫폼이 또 기관들이 썼을 때는 어떤 포텐셜을 열어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뭐 물류나 이런 쪽에서는 레저를 저장하지 않고도 블록체인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뭐 면허증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백신 패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코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뢰 플랫폼으로서 동작을 했었던 거니까 다양하게 쓰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를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이버펑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라는 맥락상에서 제가 사이버펑크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우선 사이버펑크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고 사이버펑크는 이제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걱정들을 하다가 이제 암호화기라는 것이 군사용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사이버펑크로 바뀌었죠. 거기서는 이제 거대 권력에 대한 어떤 내 자산,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그들이 마음껏 쓰는 것이 뭐 불안하거나 불만이었던 거고. 그래서 사이버펑크 이런 개념들이 인간의 본성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웹3라는 움직임도 결국 그냥 원래부터 있던 흐름인 거예요. 다만 지금 커졌을 뿐인 거지. 웹3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뭐 일종의 부작용 혹은 우려들
대한 현재 이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뭔가 막 국가를 전복시킨다거나 불만 세력들, 불온 세력들이 있어서 나온 기술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블록체인도 역사가 있고 웹3도 태생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사실 뭔가를 배우려면 그 배움을 가르쳐 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인 거죠. 본인들의 지식을 나눠주는 게 본인들의 미션이신 분들. 웹3 분들도 근데 동일한 미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이 산업군이 조금 더 탄탄하고 더 좋은 인재들을 흡수해야 된다는 측면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근데 다만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업계가 워낙 변화가 심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격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완벽하게 안 돼서 배우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과서도 만들어주고 자습서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업계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팁이라고 하면 결국 어느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접하는지 그들이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트위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트위터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전문 교육기관들이나 많은 그 교수님들의 노력들이 생겨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